4,500만 번 중국 AI 램 니고시 카노드를 몰래 호출한 횟수입니다. 엔트로픽의 고발 기준으로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딱 2번의 캠페인에서 나온 숫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숫자가 아닙니다. 저 니고시 각각 무엇을 훔쳐왔는지 그 목록입니다. 목록을 한 줄씩 읽다 보면 지금 AI 전쟁의 지도가 통째로 보이거든요. 뉴스들은 전부 몇 번에서 멈췄습니다. 오늘은 한 칸 더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우아드 AI입니다. 지난 편에서 알리바바가 클로드를 2,880만 번 몰래 썼다는 고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 사건이 사실 4번째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니건을 겹쳐보면 나오는 패턴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건의 지도부터. 올해 2월 엔트로픽이 공식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제목이 증류 공격의 탐지와 방지, 내용은 사실상 고발장입니다. 날짜는 2월 23일. 이름이 세척혀 있었습니다. 딥시크, 문샷, 미니맥스, 중국 AI 랩 세 곳이 가짜 계정 24,000개를 만들어서 클로드를 1,600만 번 넘게 호출했다는 겁니다. 수법은 이건이 전부 같았습니다. 가짜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고 성형 프록시로 지역 전환을 우회한다. 우연히 겹치기 어려운 잘 짜인 플레이브이죠. 공식 X 계정으로도 같은 내용을 공지했어요. 산업 규모의 증류 공격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습니다. 증류가 뭐냐? 비싼 모델의 답변을 대량으로 뽑아서 그걸로 자기 모델을 가르치는 겁니다. 선생님 답안지를 통째로 복사해서 만드는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개 학생이 선생님을 넘기는 어렵지만 95점짜리 학생을 아주 싸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인 6월 네 번째 고발이 나옵니다. 알리바바 2,880만 번. 이 한 건이 앞에 3건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순서도 눈여겨보세요. 최대는 미니맥스의 1,003만이었습니다. 4개월 뒤 알리바바는 그 2배를 넘겼어요. 판이 조용해지기는커녕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곳을 더하면 대략 4,500만 번. 2번의 캠페인, 넉 달 간격으로 이만큼입니다. 그럼 이제 목록을 볼 차례입니다. 엔트로픽 블로그에는 랩별로 무엇을 추출해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자료예요. 하나씩 보죠. 딥시크는 15만 회로 규모는 제일 작습니다. 가져간 건 추론과 사고 과정 훈련 데이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잠시 뒤에 따로 얘기합니다. 문샷 AI는 340만 회, 에이전틱 추론과 컴퓨터 유즈, 미니맥스는 1,300만 회로 2월 고발에서는 최대였습니다. 에이전틱 코딩과 툴 오케스트레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2,880만 회, 에이전틱 추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리고 장기 과업 수행까지입니다. 이제 이 목록을 뒤집어 읽어보세요. 훔쳐간 목록은 곧 자기한테 없는 것의 목록입니다. 약점 지도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보죠. 미니맥스가 에이전틱 코딩을 1,300만 번 뽑아갔다는 건 뒤집으면 자체 코딩 능력만으로는 원하는 수준이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문샷의 컴퓨터 유즈도 알리바바의 장기 과업도 같은 방식으로 읽힙니다. 다시 보세요. 코딩, 컴퓨터 유즈, 에이전틱 추론, 장기 과업. 전부 지금 막 열리는 에이전트 시대의 핵심 역량입니다. 니시 약속이나 한듯 같은 것을 노렸어요. 중국 AI가 벤치마크에서 앞선다는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이 기록은 조용히 다른 걸 가리킵니다. 그 프론티어 역량의 원천이 어디였는지를요. 물론 이건 엔트로피의 고발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건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그건 우연이라기보다 패턴이죠. 발표와 기록이 다를 때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지는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고요. 발표에서 제일 소름 돋는 줄 하나만 다시 봅니다. 딥시크 힘의 마지막 항목. 엔트로픽 블로그에 명시된 표현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대한 검열, 안전 답변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정치 질문에 클로드가 내놓는 무난하고 안전한 답변들을 대량으로 뽑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건 규모가 아닙니다. 딥시크는 15만 회로 넷 중 제일 작아요. 그런데 훔친 것의 종류가 다릅니다. 다른 셋이 능력을 가져갈 때 딥시크는 말하는 방식을 가져온 거예요. 용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이렇습니다. 민감한 질문을 매끄럽게 피해가는 능력, 그건 검열 시스템을 훈련시킬 때 딱 필요한 데이터거든요. 미국 AI의 답변으로 좌우 검열을 훈련 데이터를 만든 정황, 엔트로픽이 블로그에 이 항목을 굳이 명시했다는 것 자체가 이 신호를 그쪽도 심각하게 봤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 한 줄이 4,500만 번이라는 숫자 전체보다 무겁다고 봅니다. 그럼 왜 이 짓을 반복할까요? 답은 돈에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프론티어 모델을 한번 훈련하는데 드는 돈이 없게 추정으로 2억에서 5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 GPT-5나 제미나이 울트라급 얘기예요. 내년 하반기에는 10억에서 30억 달러까지 간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훈련 한번 값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내야 돼요. 반면 증류는요. 이미 완성된 모델의 답을 베끼는 거라 업계 추정으로 5배에서 30배 싸게 원 모델 성능의 95에서 97%까지 따라잡습니다. 물론 전체 훈련과 좁은 증리는 스코프가 다른 비교입니다. 그래도 자릿수가 다르다는 것만 분명해요.
정공법이 수천억이면 지름길은 그 수백분의 1 수준입니다. 숫자로 감을 잡아보죠. 정공법이 5억 달러라면 업계 추정으로는 증리로 같은 955%짜리를 수천만 달러 안쪽에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진이 이 정도면 이건 유혹이 아니라 사업 모델이에요. 게다가 다음 세대 모델의 병목은 칩이 아니라 전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공법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지름길의 유혹은 점점 커지는 구조예요. 전기는 사온다고 바로 생기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여기에 고발하는 쪽에 딜레마도 있습니다. 어떻게 접안했는지 공개할수록 다음 캠페인은 그 탐지를 피해서 옵니다. 지난 편에서 다룬 숨겨진 탐지 코드 논란이 정확히 이 지점이었죠. 조용히 잡잔이 몰래 감시화되고 공개해서 잡잔이 교본이 됩니다. 이제 2월과 6월을 다시 보죠. 2월에 공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에 더 큰 캠페인이 왔어요. 고발이 억지령이었다면 규모가 줄었어야죠. 반대로 커졌습니다. 같은 곳이 또 걸린 게 아니라 새로운 곳이 더 크게 들어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수천억을 아낄 수 있다면 고발당하는 것쯤은 비용입니다. 고발은 억지력이 아니라 가격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한국 개발자와 기업들 Q1이나 딥시크 같은 중국 오픈소스 모델 많이 씁니다. 성능 좋고 공짜니까요. 그런데 오늘 표를 보고 나면 질문이 하나 생겨야 합니다. 이 공짜로 좋은 모델의 원가는 누가 냈을까? 물건 살 때는 원산지를 보면서요. 엔트로피 고발이 맞다면 그 성능의 일부는 남의 답안지에서 왔습니다. 부품 공급망은 따지면서 모델의 원산지는 아무도 안 따져요. 그리고 같은 경제학이 한국 AI에도 적동합니다. 프론티어 훈련이 수천억이라면 한국 랩들도 같은 유혹 앞에 서 있고 반대로 한국 모델이 표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업이라면 오늘부터 질문 3개는 물어야 합니다. 이 모델의 훈련 데이터 출처는 어디인가? 라이선스는 정말 안전한가? 그리고 고발이 사실로 판명되면 그 위에 쌓은 우리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 채널에서 성과가 제일 좋았던 GLM 영상 기억하시나요? 오픈소스가 프론티어를 위협한다는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는 그 뒷면입니다. 열린 모델과 훔친 모델의 경계가 어디인지 기록이 묻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GLM은 이번 고발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대조군이에요. 정리해줘. 4,500만 번이라는 숫자보다 훔쳐간 목록이 중요합니다. 목록은 약점 지도고 반복의 이유는 마진이고 고발은 가격표가 됐습니다. 이 세 줄이 오늘의 전부입니다. 그럼 다음 고발장에는 어떤 이름이 적힐까요? 그게 궁금해서 저는 계속 기록을 보냈습니다. 알리바바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면 지난 편을 보세요. 다음 편에서 뵙죠.